이어서 버드 할게, 버드. 요건 이제 그 수정 도미노 이론, 하이니를 수정한 거고, 그래서 신사고 연쇄성 5단계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목도 도미노 이론, 하이니는 요거는 이제 최신 뭐 수정, 뭐 신사고 연쇄성,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목들은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버드는 이제 직접적 원인이나 3단계는 똑같아. 불안전 상태 및 불안전 행동. 요 직접 원인은 건 똑같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제 기본 원인. 기본 원인. 버드에서는 2단계 기본 원인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도 이제 통제 부족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버드는 하이니 도미노 이론을 변형한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의하면 쟤는 근본적으로 관리 문제이고 사고 전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할 전조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직접 원인 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니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 등이 해당된다. 버드 이론에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사고의 직접 원인을 보지만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게 한 기본 원인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방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겠죠. 버드는. 버드는 하이니가 인적 재해만 다룬 것과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이 개인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을 반박하면서 이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원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4M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4M의 기인한 기본적 원인, 재해 원인이 뭐냐? 4M이라서 이제 뭐 작업자, 그다음에 기계 설비, 메커닉, 그다음에 작업 방법, 미디어, 관리 이런 이제 이 기본적인 재해 원인이 이 네 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네 개를 뭐에서 통제 관리가 부족해서 기인한 이제 포엠이 기본적으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유발한다. 이런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요 이제 버드는 1단계부터 이제 틀려요. 통제, 제어의 부족, 관리 부족 이런 거예요. 기본 원인, 그다음에 직접 사고, 그다음에 상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통제 부족, 이거는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이제 버드가 인적에만 치우쳤다, 개인적 결함에만 치우쳤다 보면은 그죠? 이제 하이니는 개인적 결함이야 2단계가. 근데 여기는 버드는 관리적 측면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만 초점 치우지 않고 이런 관리 부족도 이 재해 발생의 이제 기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통제 부족, 안전관리 부족으로 주로 사업주, 안전보험 관리자, 관리 감독자의 통제 부족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이제 그 사고의 원인이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재해 사고 연쇄성 모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이제 기본 원인. 여기서는 이제 뭐냐 이제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식 및 기능이 부족 등이 있고 작업상 요인으로는 기계 설비 결함.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제 직접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본 원인을 규정해 효과적인 제어 기능이 확립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 포엠에서 이제 사람 M 본인 위의 사람 직장적 요인으로는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통솔력, 사람 간의 갈등이라는 거죠. 제 원인이 사람 간의 갈등. 직장 생활하다 이제 상사가 나를 갈군다거나 부하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학교 다닐 때도 뭐 마찬가지 교수님이 나만 미워한다거나 그죠? 이런 이제 인간간의 갈등, 본인의 관계, 인간관계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계적인 거, 물질 요인, 안전화, 표준화, 점검, 장비, 뭐 이런 것들 불량들, 안전장치 미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 미디어, 뭐 매체란 표현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과 기계를 연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작업 정보라든가 작업 방법, 작업 환경 하는 이제 작업과 관련된 게 요게 이제 미디어.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리, 안전관리 규정의 불비, 안전교육 부족, 관리적 측면. 이게 기본적 원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엠도 이제 잘 나와요.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직접적 원인은 이제 뭐 불안전 상태 및 불안전 행동이고, 근원적인 징후의 발견 및 그 징후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 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직접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재해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원인까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재해 예방에 보면 이걸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그다음에 재해 이런 개념들이 쭉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담스. 이제 학자들별로 요 이제 어떤 단계들이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아담스는 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전술적 에러라는 표현으로 샀어요. 전술적 에러.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뭐 틀리고 뭐 한다기보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 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전술적 에러 3단계를, 그 다음에 2단계를 작전적 에러. 4단계, 5단계는 다 똑같아요. 1단계가 이제 관리 구조, 2단계 그 작전적, 3단계 전술적. 중요한 건 이제 요 전술적, 전략적 위치. 다른 학자들하고 비교해 갖고, 그다음에 아담스가 나오면 전술적, 전략적이라는 거. 요게 이제 키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웨버. 웨버는 사고 연쇄방 이론의 전술적 잘못의 발견과 지적이라는 세 개념을 결합시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와 사고 및 재해까지도 전술적 잘못의 징후로 보았다. 똑같아 이제 이거. 근데 2단계 2등간의 경험인데 운영에 대해서 나타나는 징조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운영상의 에러. 이게 이제 에버. 나오는 건 이제 요 수준에서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차베타키아. 요거는 이제 미국 광산안전위생국. 거기서 이제 사고 방지에 관한 책에서 이제 나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직접, 간접, 근본적 원인 가고 이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불안전 행동의 상태가 이제 간접 원인 이제 2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좀 3단계가 이제 물질 에너지 기준 이탈 뭐 이런 뭐 에너지 기준 따로 뭐라 그럴까, 사고라고 해야 되겠지. 사고 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그냥 학자들이 뭐냐라고 정도만 물어봐요. 내용 정도는 안 물어보고. 내용 물어보는 거는 그 아까 이제 하이니하고 버드.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작년에 이제 기출 나왔던 건데 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뭐 그 현대 산업 사회가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운경하는 자동화 범용 소리가 도입되어 가동되고 있어 어느 한 요인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되어 재해가 발생하는 이론. 복합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도미노잖아요. 단계별로 쭉 가는데 얘는 그게 없이도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재해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휴는.
요 학자들에서는 단계별로 그 학자들이 추구하는 이제 내용들. 버드하고 하이니하고 버드는 이제 아담스까지는 필수적으로 이제 그 단계별 외워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하이니가 뭘 중요한지, 그다음에 버드의 기본 원인에서 포엠 내용들이 뭔지, 그죠? 그 정도 여러분들 이제 기억 두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재해가 발생된다는 이론이고, 그다음에 재해 형태, 산업재해 발생 형태 이런 건데 뭐 집중형, 단순, 그러니까 하나 집중해서 순간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형태, 연쇄형, 계속 뭐가 하나하나씩 발생해갖고 재해가 발생을 했다. 복합 연쇄형은 여러 개가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일어났다. 혼합형은 집중형과 연쇄형이 같이 해서 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제목들 정도만 그냥 이렇게 해서 재 발생 형태가 집중형, 단순형이냐, 단순 자극형이냐, 뭐 연쇄형이냐, 그다음에 혼합형이냐, 이 정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 구성 비율.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재 구성 비율. 하이니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대 29대 300이라는 거야. 뭐냐? 자,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요 1이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중상 또는 사망. 있어 필기해야 돼. 요건 이제 경상 29는. 요거는 뭐야? 요건 이제 뭐야? 무상의 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무상의 사고라는 뭐 기계가 뭘 만들려고 쭉 하다가 뭐가 딱 튀어나갔어. 튀어나갔어도 사고잖아요. 사고인데 사람은 안 다쳤어. 그런 경미한 사고가 막 쌓이다 보면 결국은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하이니의 법칙이야. 그래서 경미한 사고가 여기 또 보잖아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의 사고 300회.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무상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요 무상의 사고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차 사고. 인적 물적 손실은 없지만 사고인 거죠. 아까 이제 이해됐죠? 기계 가동하다가 이제 사고는 없죠. 뭐 튕겨 나가고 불량품이 나오고 아니면 뭐 자꾸 뭐가 멈추거나, 그죠? 그런 것도 다 사고란 말이야. 요 개념이고, 여기에서 이제 버드는 조금 더 요거를 이제 세분화한 거예요. 세분화. 버드는 그래서 1대 10대 30대 이제 600이 되는 거예요. 600.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1대 29대 300. 그럼 뭐야? 총 경우의 수는 이건 뭐야? 330인 거고. 총 경우는 330인 거고. 여기는 641이 되는 거야. 총 경우의 수가. 요거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안전전문가 하이니가 5만여 건의 사건 조사 기록을 분석하여 발표한 것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경상과 무상의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330회의 사고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의 사고 300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 하이니 법칙은 하나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29번의 경미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300번의 사건 발생의 징조를 보이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불려요. 이게 이제 하이니 법칙, 1대 29대 300. 대형 사고는 어느 날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하고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사소한 징후, 이게 이제 아차 사고죠. 물적, 문적 손해가 없는 사소한 징후를 할지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 주의 대비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미한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이건 이제 뭐 330건 이렇게 나올 확률인 거고, 여기서 무지의 사고는 무생의 사고 및 아차 사고를 포함한다. 아차 사고기는 한 번 더 나오죠. 아차 사고란 당사자의 실수, 현장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사고로 간주를 하는 거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의의 재구성 중 300과 버디의 재구성 비율 중 3600은 아차 사고, 잠재적 위험이에요. 잠재적 위험. 뭐냐면 이제 그 무상해, 여기도 이제 무상해. 대신에 이제 물적 손실은 발생을 했어. 버드에서는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이 개념. 그래서 이제 6대 19대 30, 1회 중상 사망, 중상 또는 사망. 29는 경상, 선병은 이제 무상의 사고. 버드는 요거를 이제 좀 더 세분화했죠. 1대, 10대, 30대, 600으로. 그래서 1이 중상 또는 폐질. 폐질은 이제 보험 산정할 때 이제 병. 그 보험 산정할 때 이제 병이에요. 폐질. 그다음에 경상. 그다음에 무상의 물적 손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무상의 물적. 여기는 무상의 아차 사고. 어쨌든 이제 30은 손실이 있는 거야. 물적 손실이라도. 이 600은 아예 그냥 아차 사고, 손실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적은 1하고 2, 1, 10, 11이 이제 인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이제 껴서 이제 저기 나오지. 기출에 나왔거든요. 인적 사고는 1, 2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변형시켜서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재구성 비율. 이거는 둘 다 이제 아차 사고. 요게 이제 그 안전 대책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작은 사고들이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거.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보시면 되고. 재구성비를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재예방은 어떻게 할 거냐? 재예방을 해야 될 거예요. 재가 발생을 했고 이런 비율로 재해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재예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하이니하고 이제 버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이니가 거기서 이제 제시한 거는 재예방 4원칙하고 그다음에 그 5단계 기본 원리, 5단계 기본 원리 이 두 개가 이제 있어요. 재해예방 4원칙, 한 이제 손실우연의 법칙, 원인 계기 법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게 재해예방의 4원칙이에요. 재해예방 4원칙. 목차들은 다 이제 밑줄 쳐놔요. 이 내용들은 뭐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면 되고. 하이니가 제기한 거예요. 손실 우연의 법칙. 손실은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연. 자, 똑같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림은 워낙 못 그래도 똑같은 사고지만은 안전벨을 메고 있느냐 안 메고 있느냐 아니면 뭐 나이의 유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받는 손실, 그죠? 그거는 다 차이가 있잖아. 똑같은 사고에서 똑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같은 교통사고에도 내 쪽으로 틀어갖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그럼 내가 더 많이 다치겠지. 그런 개념이야.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실이 돼서 우리 손실의 종류는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 손실은 이제 우연으로 정해진다. 손실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서. 그죠? 손실 우연의 원칙. 자, 보면 이제 손실을 명한 사고라도 다시 재발할 경우 얼마만큼 큰 손실이 발생할지는 우연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이 물론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사고의 재발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교통사고 후유증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교통 전문가니까 보험 전문가였거든.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사고의 재발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예방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의 의무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방지 대상은 우연적 손실의 방지보다는 사고의 발생 그 자체의 방지가 아니면 안 된다. 사고의 방지 자체. 그다음에 원인 계기 원칙. 사고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손실과 사고는 우연적이지만 사고와 원인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손실은 우연적. 그다음에 사고와 원인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원인 없이 사고가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다 원인이 있잖아. 100%, 이거 100% 진짜 100% 맞을 것 같아요. 원인 없이 뭐 천재지변도 천재지변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죠. 사고, 원인의 필연, 손실과 사고는 우연. 사고 발생의 원인이 반드시 있다. 원인 계기 원칙. 이건 보시면 알 것 같고.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원인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예방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원칙은 가능하지만 이제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예방 가능 원칙 보면 모든 인재는 천재와는 달리 예방 가능하며 인재의 원인 조사에서 불가능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통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재난 관리론에서는 이제 자연재해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다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아니겠지만 요 안전관리는 요 산업안전 쪽에서는 다 인재라고 보는 거야. 인재.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제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이게 예방 가능의 원칙이에요. 문적일적으로 재해 원인의 징조를 미리 파악하여 재해 발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재해 예방의 4원칙 중에 이제 예방 가능. 그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에 의한 가장 적합한 재해 예방 대책이 선정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 교육적, 규제적 대책이 모두 적용된 대책을 존재함을 모두 적용된 대책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된 대책으로 마련된다가 이제 재예방. 요거는 하얀이 재예방. 자, 이 양반 이제 뭐 보험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관련된 이론은 다 보험 쪽에서 많이 베이스를 하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왜 이런 걸 했을까? 지금까지도 널리 이제 기본적으로 재예방의 이제 사원칙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목들이 어렵지는 않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재예방.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고 예방. 사고 예방의 기본 원리. 재해 예방 대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는 이제 재해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이제 원론적인 거다 그러면 그죠? 재해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 원리인 거죠. 원리. 기본 원리. 자 보면 1단계, 2단계 조직, 그다음에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5단계가 이건 이제 여러분 중요해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혼자 뭐 예방할 수 있겠어요? 사고가 어떤 조직을 목표로 조직을 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관리 조직.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 이제 뭐 안전관리 책임자도 있고 보건 책임자도 있고 있어요. 자, 이 땅의 조직은 이제 경영자의 안전 목표 설정. 요 내용들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기출 유형이 처음에는 이제 요 제목만 물어봤어요. 순서. 사고 예방 5단계, 뭐 사고 예방 기본 원리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쭉 갔거든요. 어렵지 않죠.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실, 현상,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느냐, 그거의 원인은 뭐냐, 그죠? 그러면 어떤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느냐, 시정책을 적용하고 이런 거였는데 조금 들어가서 내용들이 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내용들이 뭐냐라고까지 이제 물어봐요. 특히 이제 7급까지 본다 그러면 요거까지 봐야 돼요. 조직, 경영자의 안전, 경영자가 어떤 안전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있느냐, 무죄 운동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조직은 제일 우두머리가 사장 아니야, 대표. 이분이 안전 불감증이면 안전이 많이 발생하겠죠? 제일 중요하지 뭐.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경영자 안전,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선임, 조직이 이제 어떤 안전관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안전의 라인 및 참모 조직, 안전활동 방치 및 수립계,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 이게 이제 사고 예방 단계에서 이제 조직 단계, 사실의 발견. 어떤 이제 안전 사고들이 있느냐, 각종 안전 사고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을 분석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다. 사고및 활동 기록 검토, 작업 분석, 점검 및 검사, 사고 조사, 각종 안전해 및 토의, 근로자의 건의 및 의견 청취. 이게 이제 사실의 발견 단계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실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원인 규명, 분석 평가 원인 규명. 요 가로 안에도 이제 보기 지문으로 나와요. 같은 내용이지만. 발견된 사실인 불안전 요소를 통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직간접 원인을 찾음. 사고 원인 및 경향성 분석, 사고 기록 및 관련 자료 분석, 인적 물적 환경적 조건 분석, 작업 공정 분석, 교육 훈련 및 적정 규칙 분석, 안전 수칙 및 보호 장비 적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정책. 시정 방법이에요. 시정책이라는 거는 시정하는 방법. 시정한다. 군대용 뭔가 이게 군대용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러죠. 다 갔다 왔지. 안 갔던 사람도 있구나. 여성은 저기도 있고. 시정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게 시정책.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원인을 통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선정. 어떤 기술적 개선, 안전작업 절차의 개선, 배치, 교육 훈련, 안전 규정, 작업, 안전운동, 관리 감독. 이 내용들을 이제 다 외우려면 좀 힘들고, 이 전체적인 거에서 그냥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이제 좀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적용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하베이의 이제 3위 원칙에서 나오는데, 교육적 대책을 실시하고 규제적 대책, 기술적 대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시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단계. 이 5단계에서는 제목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어느 거냐. 보면 이제 하베이. 요건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하베이의 3원칙, 3기법 이렇게 나와요, 그냥.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요 관리적이라는 건 이제 규제, 관리한다는 거니까. 너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단속, 동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속적, 기술적, 교육적에도 맞는 거고, 동료라고 맞는 거고, 규제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용보다는 이제 이런 단순 암기인데, 3에서 이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뒤에 이제 가면 이제 무죄 운동, 재 예방이 있으면 이제 재를 예방하기는 운동이 있을 거야. 뒤에 이제
내일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이제 또 오지운, 뭐 오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제원인과 대책 수립 기법. 이제 제원인, 기본 원인, 이제 버드에 나온 이제 포의 기본 원인. 요걸 좀 이제 확장시킨 거예요. 인적 원인, 물적 기계적 원인, 작업 매체적 원인, 관리적 원인. 포엠의 원인에 인적 원인에 해당하는 건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주 포엠의 뭐 관리적 원인이 관리적 원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요 이론 부분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여태까지 한 30문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자, 그럼 인적 원인, 사람하고 관계된 거야, 사람. 자, 인간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 관계,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관계적인 측면. 본인이 뭐 아무렇지 가만히 있으면 뭐 사고 치겠어. 누가 갈고하고 막 화가 나고 뭐 이래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보다도 본인 이외의 인간,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등이 인간 환경을 중시한다.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동설력, 착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이제 망각, 무의식, 과호, 생리적 요인으로 피로, 수면 부족, 그죠? 그다음에 뭐 개인 보호, 미착용, 무리한 동작, 서두름, 휴먼 에러, 착각, 착시, 우주적 부주의, 습관, 개성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원인에 들어가는 거고. 물적 기계적 원인. 물질 본진 안드랍, 표준화, 점검 장비 점검 및 정비 불량, 안전장치 비설치, 기계설비 고장, 결함 등. 기계설비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도 이제 물적 기계적. 설계, 결함, 변형, 부식, 마법, 부품 결함. 방호장치는 보호해주는 거야. 방마에서 보호해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물적 기계적 원이고, 그리고 이제 보호 자체의 결함, 그다음에 기계 배치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작업 매체적 원인은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업 환경, 방법, 작업 매체적인 거는. 기계하고 연결하는 이제 뭐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죠? 예를 들어 이제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 등이 불안전한 작업 환경, 작업 공간 미확보 및 작업 방법의 불량, 뭐 산소 결핍, 고온, 저온, 이상 기온 뭐 이런 것들, 기타 불안전 상태를 기인할 수 있는 조건 등 이제 이런 게 이제 저기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적 원인, 관리란 안전법규 설정, 각종 규제 정비, 안전관리 조직, 교육 훈련, 계획, 지휘, 감독 등을 관리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조사, 안전기준, 지도, 감독,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 측면.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들이냐? 이게 이제 그 포엠에 대한 내용이고, 합의는 이제 관리적 대책,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이걸로 이제 재 원인의 대책, 이걸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보시면 돼요. TOP 1호, 뭐 이것도 기술 조직 관리, TOP 1호, 기술 조직 관리, 테크니컬, 오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퍼슨 관리, 사람 관리,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행동 기반, BBS.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대책 수립 기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스톱, 행동식 안전관리. 요거는 이제 미국 두평사인데 뒤에 이제 무죄 운동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스톱 기법. 보고 보면 잠깐 쉬었다가 요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